네, 반갑습니다. 코인농구 첨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어제하고 오늘 이어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죠. 자,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1%대로 많이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SEC에서 비공개 회의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비공개 회의는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정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열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제 리플의 사안을 좀 다루면서 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아마 현재 이런 저점 매수세에도 지금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전망되고 있고요. 실제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리플과 SEC 소송이 완벽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리플은 이제 그동안에 지금 서름을 많이 떨치고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큰 악재가 하나 발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네,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자,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시게 될 거니까 이 부분 꼭 모두 챙겨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 상관없습니다. 뭐 새벽이든 언제든 영상 보시는 대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 또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100%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 새로운 날짜까지 리플과 SEC 합의 확률이 70에서 90%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가오는 8월 15일까지 리플과 SEC 합의가 지금 마무리될 확률이 70에서 90%다라는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이 8월 15일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해당 날짜는 리플과 SEC가 합의 트리거가 아닌 일반적으로 법원 요구사항인 공동 상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입니다. 자, 현재 이에 따라서 리플 애호가들은 이를 양측의 최종 해결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월 15일까지 현재 이 SEC 측에서 최근에 이제 항소를 이제 진행하지 않고 이 합의를 위해서 지금 이 항소 기한을 좀 연기를 했는데 그 마감 일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SEC가 이 항소를 취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제 계속 강행을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입장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앞으로 SEC 이제 이 소송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진행 상황은 일단 리플과 SEC 측에서는 이미 합의를 하긴 했지만 리플 측에서는
측에서는 이제 항소를 취하를 했고 SC 측에서는 아직 항소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C 측에서 이제 항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은 소송이 완벽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좀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합의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뭐 내년까지 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8월 15일 날 SC가 최종적인 입장을 좀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비공개 회의가 다시 한번 좀 진행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25일 새벽 3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선샤인 공지 내용 좀 보시게 되면은 회의 주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2가지입니다. 바로 금지 명령 조치의 제정 및 해결, 그리고 소송 청구의 해결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바로 현재 리플에 지금 2가지 쟁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는 이제 벌금이 1억 2,500만 달러로 확정이 되었고, 자, 이것을 XRP 코인으로 납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이 SC 측에서 이제 항소를 취하를 할 것인가입니다. 이 XRP 코인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SC의 전 변호사 마이크 페겔은 이미 리플 측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완료했다, 벌금이 이미 납부가 됐다,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 페겔 변호사의 한 의견일 뿐이고 SC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 입장 발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소송도 이제 취하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요것은 이제 이 모든 사항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SC 운영진은 총 4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캐롤라인 크랜쇼 민주당 소속 위원만 제외를 하면은 나머지 3위원들은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상황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XRP 코인으로 좀 납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 XRP 코인으로 좀 납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 정부의 자산으로 그대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리플이 SC에 납부해야 될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XRP 토큰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XRP 토큰이 정부의 보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리플의 지지자 야신 모바락은 미국 정부가 XRP를 디지털 자산 비축고에 포함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은 리플의 벌금도 XRP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정부가 XRP를 수용한다라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1억 2,500만 달러 곱하기 알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거는 과거 이 미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벌금이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SEC에서 최종적인 판단만 결정만 내리면 그대로 미국 정부 자산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미 정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BR 전략적 비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난 3월달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바로 리플, 이 5가지 코인에 대해서 채택을 하겠다고 좀 했었죠.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금이 XRP로 납부가 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SBR로 이제 편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송이 곧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ETF 승인도 지금 곧 출시가 될 것인데, ETF 같은 경우도 지금 SEC 내부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과 이 비트와이즈 운용사에 이 펀드 상품을 이제 ETF로 전환 승인을 했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이것을 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는 하지만 이 10월 10일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요 10월 10일까지는 미국 최초의 ETF는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이나 이제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안에 리플의 ETF가 출시될 확률은 거의 95%까지 많이 올라간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 출시가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ETF 승인 시기는 더욱더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리플이 이제 미 준비금까지도 현재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최소 44에서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리플이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리플을 정말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준비가 돼
있긴 하지만 이 호재라고 하는 것도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자,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좀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방향성은 지금 위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오히려 지금 개미 털게 당하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실제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오고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포착을 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런 전략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보다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이 변수 악재가 어떤 것인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의 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켈의 청산 공포가 현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재정 불안으로 인해서 일본의 이 30년물 장기 국제 금리가 3%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국제 금리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을 자극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엔켈의 청산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 잠깐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이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 금리 격차로 인한 수익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됐고, 이것을 이제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작년 7월 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면서 8월 초에 바로 엔켈의 청산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상이 모두 다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하면서 8월 대폭락 악몽이 지금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 다가오는 이 7월 30일을 이제 6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때 일본의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KB국민은행의 이 경제 분석가는 7월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 초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크게 꺾인다라면 엔켈의 청산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이 금리 결정이 7월 31일자로 좀 있게 되는데, 일단 미국에서도 먼저 새벽 3시에 먼저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다만 현재 일본이 지금 낮 12시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결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만일 인상이 되게 된다면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엔켈의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 달 사례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가량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을 전개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바로 현금 보유 비율을 조금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급락 흐름 실제로 전개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면서 이 반등했을 때 이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을 두둑이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해준다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보만 있어서는 안 되시죠. 여기 핵심적으로 바로 매수를 어디서 매수라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청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